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괜히 허전한 마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아들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죠. 큰아들이 결혼한 뒤 저는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사진은 늘 처갓집에서만 찍히고 가족 단톡방에는 장모님 생신 사진과 여행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제 생일엔 단 한 줄의 메시지도 없더군요. 참다 꾹 눌러왔던 제 속이 결국 어느 날 그 한마디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겨우 5살이었고 둘째는 돌도 안 됐었죠. 눈물도 제대로 흘릴 겨를 없이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엔 빵 공장에서 일하고 점심땐 청소일, 밤에는 이웃집 바느질까지 맡아가며 아이들 입에 밥은 꼭 넣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엄마는 슈퍼맨이야. 큰아들 민재가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습니다. 저 아이만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민재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취업을 택했습니다. 엄마, 대학은 다음에 다닐게요. 당장 돈 버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인 사람 되겠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재도 장가를 갔고 예쁜 아이들 둘을 낳았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처갓집 먼저 들렀다 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다들 바쁘지 나야 괜찮지. 그 말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고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댁이랑 저희 집이 너무 멀어요. 왕복하면 하루가 다 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네 신혼집은 알고 보니 처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너무 멀고 처가는 너무 가깝다는 말이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며느리의 말 한마디,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가 아닌 저쪽 식구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됐지.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어. 하지만 그게 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오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손주들을 위해 사둔 귤 한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지은이, 준호는 귤 좋아했지.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에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방에는 며느리, 아들, 그리고 저 셋만이 있었습니다. 알림을 열자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죠. 케이크, 와인, 그리고 화사한 풍선 장식 옆에 서 있는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 설명은 이랬습니다. 장모님 생신 파티 중이에요. 가슴 한켠이 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유난히 밝았고 제 아들은 장모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엔 아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엄마, 장모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다음엔 어머니 것도 챙길게요. 다음엔 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단톡방을 정독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메시지가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 다시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할 만한 메시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댁엔 안 가도 돼.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우리끼리만 챙기자. 문장이 올라온 지 10초 만에 삭제됐지만 알림으로 전체 메시지가 이미 떠 있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차별받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며느리에게 따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실수로 잘못 보낸 거예요. 원래는 제 친구한테 보내려던 메시지였어요.
친구한테 보낼 메시지.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 친구와 나눌 대화 주제가 나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톡방을 읽고도 읽지 않은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아들이 몇 번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죠. 볼 게 있었나 보지.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냥 참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에서 가족사진 찍기로 했어요. 애들 한복도 맞췄어요. 그래, 잘 다녀와. 근데 혹시 어머니도 같이 오실래요? 사진은 어렵지만 근처에 좋은 식당 있어요. 사진은 어렵고 식사는 가능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니? 아, 그게 사진 업체에서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요. 장모님 댁 식구들만 예약했거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예약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냥 엄마랑 우리만 찍고 시댁은 다음에 따로 하면 되잖아.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났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는 며느리가 올린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한복 입고 장모님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겠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겠죠라니. 그럼 나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며칠 뒤엔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 지은이 피아노 발표회 있거든요. 근데 좌석이 제한돼서요. 내가 빠질게. 잘 다녀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초대할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이미 좌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며느리가 SNS에 미리 자랑한 걸 보았으니까요. 그날 발표회가 열리는 시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단톡방에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무대 위 지은이,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모의 모습까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지은이, 정말 잘했어요. 장모님이 눈물 흘리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멍하게 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은이랑 준호 옷 사러 가는데 혹시 같이 보실래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방금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 엄마, 그 말이 왜 그리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엄마라 부르는 사람은 장모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여전히 다음엔 이란 말에 기대고 있는 제가 한심하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고. 그날 오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찾아와야겠다 싶어서. 그래, 어쩐 일이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며느리가 건넨 영양제 한 통.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설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병원 검진 받으셨다면서요. 결과는 괜찮으세요? 응. 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 그래도 꼭 챙기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할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가 꼭 먼저 올게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오랜만에 웃음도 오갔습니다. 순간 이제서야 내 진심이 전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본 그 화면에는 장모님 VIP 건강검진 일정 조율 중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보험도 넣었고 이제 딱만 정리되면. 그 문장이 순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딱만 정리되면.
그 말을 곱씹는 순간 며칠 전 내가 일부러 부엌 테이블에 꺼내놨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땅 등기부등본, 그리고 보험 증서.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었죠. 엄마, 그런 중요한 서류는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요즘 부동산 가격 올랐다는데 어머니도 대비하셔야죠. 그 관심이 진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됐다. 며느리도 피곤할 텐데 뭘.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투였기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다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땅만 정리되면,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저랑 은행 좀 가실래요? 은행은 왜? 그때 말씀하셨던 땅 서류 정리도 하고 보험도 만기라며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조급함 속에서 저는 무언가 낯선 냄새를 느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직 결정한 거 없어. 그래도 나중에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엄마도 연세 있으시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세 있으시니까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찝찝하게 들렸을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지은이 발표회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실래요? 잠시 망설이다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간다. 그런데 이어진 메시지. 아, 근데 좌석이 4명밖에 안 돼서 어머님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오시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장모님은 오시고 나는 안 가는 게 낫겠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말씀 주셔서 조정해 볼게요. 조정해 볼게요. 가족 사이에 자리가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란 게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대화는 다정했지만 손길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까 말씀하신 사업 아이템 그거 진심이셨어요? 사업? 네. 요즘 시니어 간편식 브랜드 많잖아요. 어머니, 요리 솜씨 좋으시니까 그걸 내가 왜 궁금해하니? 어머니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줄 몰랐어요. 투자도 필요하실 텐데. 그때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사돈께도 사업 얘기해볼까 했어. 요즘 퇴직하고 뭐 하시나 보던데. 아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돈이요? 그건 좀. 왜? 나 혼자 하긴 벅차니까 사돈이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험금 일부로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뭘 하든 그게 왜? 그게 아니라 처가 쪽은 사업 경험도 없고 괜히 피해보시면. 아니지. 내가 보기엔 너희가 불편한 거겠지. 그 말에 둘 다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외로움도 아니었구나. 오직 돈이었다는 걸.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 저녁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왔고 꽃다발까지 들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이 꽃 좋아하시죠? 예전에도 한번 사드렸었는데. 그래, 기억하고 있었구나. 밥을 먹고 난 뒤 분위기가 슬쩍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 땅 서류 말인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정리는 무슨 정리?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우리끼리 싸울 일도 없고. 우리끼리라니? 싸울 사람은 너밖에 없잖니.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고덕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런 서류들 잘못 보관하시면 나중에 위조나 분실 위험도 있고요. 요즘은 디지털 관리가 대세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
니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서류. 봉투를 열자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 등본, 유언장 사본, 보험 수익자 변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 재산이니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럼 수익자 변경하신 거예요? 응, 바꿨어. 누구로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학재단, 그리고 나랑 같이 일했던 공장 동료들. 네, 그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이지 남이 우선입니까? 가족? 그럼 내 생일엔 왜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없었니? 내가 보내는 카톡은 왜 늘 읽심만 했고 왜 니들 단톡방엔 장모님 생신 파티 사진만 가득했니? 아들이 말문이 막힌 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지만 이젠 남보다도 못한 존재야. 내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기만 한 사람에게 왜 내가 남긴 걸 주어야 하니? 침묵 속에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서류들을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을 때 이미 모든 건 끝난 거야. 며느리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감정적인 결정 아니세요? 어차피 그 땅이랑 보험은 가족을 위한 거였잖아요. 나는 멀뚱히 그 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날 그렇게 무시해왔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영이 집안도 요즘 상황이 어렵고 나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날 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장모 생일 파티는 12번 하면서 내 생일은 잊어버린 것도 정신이 없어서였겠지. 그 순간 나는 거실로 가서 큰 TV 옆에 놓인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이거 알아? 뭐예요 그게? 며칠 전부터 집 안에 카메라 설치했어. 니들이 왔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딜 들여다봤는지 다 찍혔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여기 우리 집이야. 내 사생활은 내가 지켜. 나는 차분하게 리모컨을 들어 화면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서랍을 뒤지며 말하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디 뒀다 했지. 보험 서류 땅 문서. 그리고 뒤에서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아들의 목소리. 찾기만 하면 돼. 엄마는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챙겨야지. 화면이 멈춘 순간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영상 내 핸드폰에도 내 변호사한테도 다 전달됐어. 변호사요?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이 영상이랑 유언장이 자동으로 공개되게 해뒀거든. 아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챙겨두려던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챙기고 실수로 잘못 보내고 그 모든 게 쌓여서 이 사연이 된 거야. 그 순간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안에 적어뒀던 글을 전송 버튼으로 눌렀습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어머니 생신 때 카톡 한 줄도 없던 가족. 장모님 여행사진만 가득했던 단톡방. 그리고 내 서랍을 뒤지던 손자 부모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이제 정말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 앞까지 걸어가 말없이 신발을 내주었습니다. 이젠 그 신발, 내 집엔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집 안조명을 모두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애들이 웃으며 뛰놀던 거실이었고,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던 현관이었죠. 이제 그 모든 장면이 낡은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다음 날, 나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언장 정리본 최종본, 영상 파일 포함하여 보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의뢰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보면 제 뜻을 이해하겠지요.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주소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작은 원룸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나는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때도 외로웠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짐 정리를 마친 후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 곳곳에 붙여둔 쪽지를 회수했습니다. 여기엔 보험 문서 없음. 찾고 싶으면 정면을 보세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붙여뒀던 마지막 쪽지. 엄마는 바보인 줄 알았지?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어머님 댁에 왔는데 왜 짐이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와 원룸 앞까지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왜 이러고 사세요? 도대체 우리랑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아래로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엔 등기부등본 사본과 유산 기부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기부라고요? 진심이에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산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할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이 조용히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유산 전부 기부했다는 게 진짜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엄마도 손주들 사랑하셨잖아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답장을 나는 처음으로 남겼습니다. 사랑은 줬을 때 되돌아와야 사랑이지. 혼자 흘린 건 그저 눈물일 뿐이야. 그 후 며느리는 SNS에서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장모님과의 행복한 여행, 아이들 사진, 생일 파티, 대신 남편을 태그한 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부끄러운 날. 며느리의 친구들은 댓글을 달았고 몇몇은 그동안의 상황을 알고 조용히 그녀의 계정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유산건으로 욕먹고 있다더라. 회사에서 계약 따낼 때 가족 기업 이미지로 마케팅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나중엔 직장도 그만뒀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하루 3끼 간단히 챙기고 주 2회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봉사하던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안 외로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돌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 뒤 내가 기부한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성함으로 장학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혹시 개관식에 오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개관식 현장에 나를 본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나요? 나는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줄 사람이 없어서 대신 꿈을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 애들은 날 필요로 하니까요. 지금 저는 경기도 의왕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좁고 단출한 공간일지 몰라도 제게는 처음으로 나만의 세상이 된 집입니다.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수 만든 식사를 차려 먹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 글쓰기 수업도 봐주고요. 누구의 허락 없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늦게야 찾아온 자유지만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손주들 사진은 아직도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가슴 한구석이 저리긴 하지만 이젠 그 마음조차도 고요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죠. 사랑받지 못해 아픈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 그걸 깨달았기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움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그들의 반응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의 상처는 함께 나눌수록 가벼워지니까요.